김 주사님, 우리 이웃 할머니는 한 달에 15만 원씩 받는다는데 나는 왜 아무것도 못 받나요? 지난주 제 앞에 앉으신 73세 박할머니 말씀입니다. 확인해 보니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무려 5가지, 1년에 200만 원이 넘는 돈이었어요. 단순히 몰라서 못 받고 계셨던 거죠. 저는 광주 서구청에서 15년간 어르신 복지 업무를 담당해온 김영수입니다. 그동안 만나뵌 어르신만 해도 10,000명이 넘어요. 그런데 충격적인 사실은 받을 수 있는데도 못 받는 분들이 10명 중 8명이라는 겁니다. 절대 남의 일이 아닙니다. 2025년 하반기부터 복지 혜택이 대폭 늘어났는데 정작 받으셔야 할 분들은 모르고 계세요. 특히 어르신들이 자주 하시는 실수가 나는 기초생활수급자도 아니니까 받을 게 없다고 포기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나이만으로도 가족 구성만으로도 받을 수 있는 게 정말 많아요. 오늘 제가 놓치고 계신 혜택 10가지를 완벽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만 알아두시면 앞으로 놓치는 돈은 절대 없을 겁니다. 잠깐만요. 앞으로 전해드릴 내용이 정말 중요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시작하는 이유는 정말 안타까운 현실 때문입니다. 매일 제 앞에 앉으시는 어르신들 중에서 10명 중 8분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김 주사님, 나는 받을 게 없을 거예요. 복잡하니까 그냥 안 받을래요. 하지만 실제로는 어떨까요? 제가 간단히 확인해 드리면 한 분당 평균 서너 가지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왜 모르고 계실까요? 정부에서 홍보를 안 해서일까요? 아닙니다. 너무 많은 제도가 있어서 어떤 걸 받을 수 있는지 헷갈리시는 거예요. 이런 일이 하루에도 몇 번씩 반복됩니다. 어르신들이 나는 해당 없어라고 생각하시는 것들이 사실은 대부분 해당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2025년 하반기부터는 정부에서 복지 혜택을 더 늘렸는데 정작 받으실 분들은 모르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는지 아시겠죠? 여러분께서 놓치고 계실 수도 있는 혜택들이 정말 많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신청만 하면 바로 받을 수 있는 것들 말이에요. 복잡한 서류나 까다로운 조건이 필요한 게 아니라 주민등록 등본 한 장, 통장 사본 한 장이면 되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저희 구청에서 작년 한 해 동안 통계를 내봤더니 실제로 혜택을 받고 계시는 어르신은 전체의 30% 정도밖에 안 됐어요. 나머지 70%는 받을 수 있는데도 신청을 안 하신 거예요. 왜일까요? 모르셔서 그런 거예요. 그냥 단순히 정보를 모르셔서 말입니다. 특히 올해 7월부터는 새로운 제도들이 많이 생겼어요. 어떤 건 신청 없이도 자동으로 들어오는 것도 있고 어떤 건 딱 한 번만 신청하면 계속 받을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보를 어디서 알 수 있을까요? 복지관? 주민센터? 인터넷? 어르신들께는 다 어려운 곳들이죠. 그래서 오늘 제가 직접 여러분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복잡한 설명 없이 딱 필요한 것만 간단하게 말이에요. 제가 매일 어르신들을 만나면서 정리한 내용들입니다. 어려운 용어나 복잡한 절차 설명 대신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들로만 골라왔어요. 그럼 지금부터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 말씀드릴 건 정말 많은 분들이 놓치고 계시는 겁니다. 먼저 생활지원금부터 말씀드릴게요. 이건 정말 간단해요. 신청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여러분 통장으로 들어옵니다. 일반 가구는 10만 원, 소득이 적으신 분들은 2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40만 원이 들어와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주민등록 주소가 본인 명의여야 하고 통장도 본인 것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지난달에 75세 되시는 이 할머니가 오셨는데 이상하게 지원금이 안 들어온다고 하시더라고요. 확인해 보니 주소가 아들 집으로 되어 있었어요. 며느리가 어머니, 우리 집 주소로 해놓으세요 라고 해서 그렇게 해놓으셨다가 지원금을 못 받으신 거예요. 바로 주소 이전 도와드렸더니 다음 달부터 받으실 수 있게 됐어요. 이런 경우가 한 달에 서너 번은 있어요. 통장도 마찬가지예요.
아들 명의 통장이나 며느리 명의 통장으로는 안 들어와요. 반드시 본인 명의여야 해요. 두 번째는 일하시는 어르신들을 위한 거예요. 60세 이상 되셔서 일하고 계시면 사업주한테 주는 지원금이 있어요. 한 분당 석 달마다 20만 원씩 최대 2년 동안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실제로 일하고 계셔야 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저희 동네 슈퍼마켓 사장님이 63세 되시는 기마 주머니를 고용하고 계시는데 처음에는 나이가 많으셔서 걱정이다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 지원금 제도를 알려드리니까 이런 좋은 제도가 있었구나라고 하시면서 더 적극적으로 어르신들을 고용하게 되셨어요. 석 달마다 20만 원씩 받으니까 사업주 입장에서도 인건비 부담이 줄어들고 어르신들도 일자리가 더 안정되는 거죠. 지금 일하고 계신 어르신들 중에서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사업주한테 한번 물어보시라고 말씀드려요. 세 번째는 가족과 함께 사시는 분들한테 정말 좋은 소식이에요. 3대가 함께 살면 효도수당이 나와요. 65세 이상 어르신이 자녀, 손주와 같은 집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한 달에 5만 원에서 1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지역마다 이름이 달라요. 어떤 곳은 가족사랑수당, 어떤 곳은 세대통합수당, 어떤 곳은 그냥 효도수당이라고 해요. 저희 옆동에 사시는 72세 김할아버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아들 내외 손주 둘과 함께 살고 계시는데 처음에는 우리 같은 집에 살아도 수당이 나온다고 하시면서 믿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직접 신청해 드리니까 한 달에 8만 원씩 나오더라고요. 1년이면 96만 원이에요. 할아버지가 이 돈으로 손주들 간식 사주고 가끔 용돈도 주니까 정말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꼭 같은 주소지에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같이 살아도 주민등록상 주소가 다르면 안 돼요. 네 번째는 80세 이상 되시는 분들 이야기예요. 장수수당이라고 해서 나이가 많으신 분들께 드리는 축하금 같은 거예요. 1년에 한 번 또는 석 달에 한 번씩 20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조건이 하나 있어요. 그 지역에 얼마나 오래 사셨는지가 중요해요. 보통 5년 이상 거주하셔야 해요. 저희 구에 사시는 83세 조할아버지는 이 동네에서 30년 넘게 사셨어요. 생신 때마다 50만 원을 받으시는데 처음에는 나 같은 사람한테도 이런 돈을 주나 하고 신기해하셨어요. 지금은 그 돈으로 건강식품도 사시고 자식들한테 용돈도 주신다고 해요. 그런데 이것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80세 넘으신 분들 중에서 절반 정도는 못 받고 계세요. 다섯 번째는 정말 중요한 건데 아시는 분이 거의 없어요. 시민안전보험이라고 해서 여러분이 따로 가입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가입되어 있는 보험이 있어요. 넘어져서 다치거나 자전거 타다가 다치거나 집에 불이 나거나 하면 최대 2천만 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사고가 났을 때 병원에서 진단서를 떼서 직접 신청해야 해요. 지난해 78세 되시는 이 할아버지가 골목길에서 넘어져서 팔을 다치셨어요. 병원에 가서 치료받으시고 제가 할아버지 이런 보험이 있으니까 신청해 보세요 라고 했더니 에이 그런 게 어디 있어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진단서랑 치료비 영수증 가져가서 신청하니까 150만 원이 나왔어요. 할아버지가 이런 보험도 있었구나 하시면서 정말 고마워하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다쳐서 병원 가시고도 그냥 넘어가시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여섯 번째는 정부에서 알아서 안내해주는 서비스예요. 복지 혜택 안내 서비스라고 해서 여러분 조건에 맞는 혜택이 있으면 휴대폰으로 문자를 보내줘요. 주민센터에 가서 혜택 안내 받고 싶다고 하시면 등록해 드려요. 그러면 받을 수 있는 새로운 혜택이 생기면 바로바로 알려줘요. 이거 정말 편해요. 저희 어머니도 등록해 드렸는데 한 달에 서너 번은 문자가 와요. 일곱 번째는 전기세, 가스비 지원해 주는 거예요. 여름에는 에어컨 때문에 전기세가 10만 원, 20만 원씩 나오고 겨울에는 난방비가 부담되잖아요.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시면 계절마다 10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지원해줘요. 저희 아파트에 사시는 70대 박할머니는 여름에 에어컨을 못 틀고 지내시다가 이 지원금 받으시고 나서 이제 마음 놓고 에어컨 틀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여덟 번째는 문화생활 지원이에요. 1년에 10만 원짜리 카드를 줘서 영화도 보고 책도 사고 공연도 볼 수 있게 해줘요. 요즘 영화 한 편이 10,000원 넘는데 이 카드 있으면 1년에 10편 정도는 볼 수 있어요. 60대 대신 최아 주머니는 이 카드로 손주들과 함께 영화 보러 가신다고 해요. 아홉 번째는 인터넷을 조금 아시는 분들한테 좋은 방법이에요. 정부 사이트에 들어가면 본인한테 맞는 혜택을 한 번에 볼 수 있어요. 복지로라는 사이트인데 자녀분들한테 도움받아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놓친 게 뭔지 바로 알 수 있어요. 휴대폰 인증이 필요하긴 한데 자녀분들이 도와드리면 어렵지 않아요. 저희 어머니도 아들한테 도움받아서 한번 확인해 보니까 받을 수 있는 게 서너 가지나 더 있더라고요. 마지막 열 번째는 가장 쉬운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주민센터에 전화해서 제가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뭐가 있나요? 라고 물어보세요. 담당자가 친절하게 다 알려드려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전화 한 통 하시면 돼요. 지난주에도 74세 되시는 이 할아버지가 전화 주셨는데 확인해 드리니까 받을 수 있는 수당이 세 가지나 있었어요. 바로 신청 도와드렸더니 정말 고마워하셨어요. 자, 그럼 이제 실제로 어떻게 신청하시고 언제 받으시는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이잖아요. 먼저 신청 방법부터 말씀드릴게요. 생활지원금은 신청할 필요가 없어요. 자동으로 들어와요. 그런데 언제 들어오느냐, 그게 문제죠. 보통 7월부터 9월까지 순차적으로 들어와요. 한꺼번에 다 주는 게 아니라 지역별로, 나이별로 나눠서 줘요. 그래서 옆집 할머니는 받았는데 나는 아직 안 받았다고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일하시는 분들 지원금은 석 달마다 나와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신청 시기예요. 매년 7월에 한 달 동안만 신청받아요. 놓치시면 1년을 기다려야 해요. 사업주가 신청하는 거라서 일하시는 어르신들이 사장님한테 말씀드려야 해요. 사장님, 정부에서 지원금 나온다는데 신청해 주세요 라고 하시면 돼요. 효도수당은 신청하시고 나서 보통 한 달 안에 결과가 나와요. 승인되면 그 다음 달부터 나와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3대가 같이 산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에 등록되어 있어야 하고 소득 조건도 맞아야 해요. 너무 소득이 많으시면 안 돼요. 저희 동네 김할머니 경우를 다시 말씀드릴게요. 처음에 신청하러 오셨을 때 아들이 공무원이어서 소득이 좀 높았어요. 그래서 한번 떨어지셨거든요. 그런데 며느리가 육아휴직을 하시면서 가구 소득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다시 신청하니까 통과되셨어요. 이렇게 상황이 바뀌면 다시 신청하실 수 있어요. 장수수당은 지역마다 달라요. 어떤 곳은 생일날 주고 어떤 곳은 석 달에 한 번씩 줘요. 신청하시고 나서 보통 2주 정도 걸려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거주 기간이에요. 5년 이상 그 지역에 살아야 해요. 중간에 다른 곳으로 이사 가셨다가 다시 오신 경우에는 합쳐서 계산해줘요. 시민안전보험은 좀 달라요. 사고가 나고 나서 신청하는 거라서요. 병원에서 진단서 받으시고 치료비 영수증 가져가시면 빠르면 3일, 늦어도 2주 안에는 나와요. 그런데 여기서 놓치기 쉬운 게 있어요. 작은 상처라고 해서 그냥 넘어가시는 경우가 많은데 작은 상처도 보상받을 수 있어요. 지난번에 71세 되시는 박할아버지가 화단에서 넘어지셨어요. 그냥 무릎만 좀 까진 거였는데 이런 작은 상처로 무슨 보험금을 받겠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할아버지 그래도 한번 신청해 보세요 라고 해서 신청해 드렸더니 30만 원이 나왔어요. 할아버지가 이런 작은 일로도 돈이 나오네 하고 신기해 하셨어요. 복지 혜택 안내 서비스는 등록만 해 놓으시면 돼요. 그러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생길 때마다 문자로 알려줘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휴대폰 번호를 정확하게 알려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예전 번호나 집 전화번호로는 문자가 안 와요. 전기세, 가스비 지원은 계절마다 달라요. 여름철 전기요금 지원은 6월부터 9월까지, 겨울철 난방비 지원은 12월부터 3월까지예요. 신청하시고 나서 한 달 후에 요금 고지서에서 할인된 금액을 볼 수 있어요. 문화누리카드는 1년에 한 번 신청하시면 돼요. 보통 2월부터 신청받기 시작해요. 카드 받으시고 나서는 1년 동안 쓰실 수 있어요. 그런데 12월 30일까지 안 쓰시면 없어져요. 그래서 받으시면 꼭 써야 해요. 신청할 때 준비하실 서류도 간단해요. 신분증하고 통장 사본, 가족관계 증명서 정도면 돼요. 복잡한 서류는 필요 없어요. 그리고 주민센터 가실 때는 오전 10시에서 11시 사이가 좋아요. 너무 이른 시간에 가시면 직원들이 바쁘고 오후에 가시면 사람이 많아서 기다리셔야 해요. 요일로는 화요일이나 목요일이 좋아요. 월요일은 주말 밀린 일 때문에 바쁘고 금요일은 이른 마감 준비 때문에 서두르게 돼요. 수요일은 회의가 많아서 담당자가 자리에 없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신청할 때 잘 모르겠다고 하시면서 포기하지 마세요. 담당 직원이 다 도와드려요. 이거 어떻게 써야 하지, 이거 뭘 써야 하지 하시면서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가서 도와주세요 라고 하시면 돼요. 저희가 다 알려드려요. 실제로 지난주에도 80세 되신 할머니가 오셔서 글씨를 잘 못 쓴다고 걱정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신 써드렸어요. 이런 도움은 당연히 받으실 수 있어요. 부끄러워하실 필요 전혀 없어요. 자, 여기까지 들으셨으면 이제 여러분도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무엇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건 지금부터입니다. 제가 15년 동안 복지 업무를 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건 뭔지 아세요? 혜택을 받으신 분들이 혼자만 알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이제 다 받았으니까 됐어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주변에는 아직도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지난달에 70세 되시는 정할머니가 오셨어요. 김 주사님, 우리 옆집 할머니가 효도수당 받는다는데 나도 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확인해 보니 당연히 받으실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왜 이제야 오셨을까요? 옆집 할머니가 알려주셔서 그제야 알게 되신 거예요. 이게 바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이 받으실 건 다 받으셨다면 이제는 다른 분들에게 알려주시는 분이 되어주세요. 우리 교회 집사님, 3대가 함께 사니까 효도수당 신청해 보세요 라고 한마디만 해주셔도 그분께는 1년에 100만 원이 넘는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아, 그런데 내가 잘못 알려드리면 어떡하지? 라고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이런 게 있다더라라고만 말씀해 주시면 돼요. 80세 넘으시면 장수수당 나온다더라, 넘어져서 다치면 보험금 나온다더라, 주민센터에 전화하면 받을 수 있는 거 알려준다더라, 이 정도만 말씀해 주셔도 충분해요. 실제로 저희 동네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78세 되시는 김할아버지가 경로당에서 친구들한테 나 시민안전보험으로 돈 받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들은 다른 어르신들이 나도 작년에 넘어져서 다쳤는데 받을 수 있나?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결국 5분이나 더 신청하셔서 보상받으셨어요. 김할아버지 한마디가 5분의 생활에 도움이 된 거죠. 또 다른 예도 있어요. 60대 후반 되시는 박아주머니가 교회에서 우리 집 전기세 지원받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우리도 받을 수 있을까?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결국 10분 넘게 신청하셔서 여름철 전기세 걱정을 덜게 되셨어요. 이게 바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나눔이에요. 돈을 주는 게 아니라 정보를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정보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손주 간식비가 되고 병원비가 되고 겨울 난방비가 되는 거예요. 특히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은 이런 정보를 접하기가 더 어려워요. 가족이 많으면 누군가 알려주기라도 하는데 혼자 계시면 정말 모르고 지나가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라도 여러분이 먼저 알려주시는 분이 되어주세요. 그런데 어떻게 알려주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어렵지 않아요. 경로당에서 친구들과 이야기하실 때, 교회나 절에서 만나시는 분들과 대화하실 때,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이웃을 만나실 때, 그냥 자연스럽게 이런 게 있다더라라고 말씀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자녀분들한테도 말씀해 주세요. 우리 이웃 중에 나이 드신 분들 있으면 이런 거 있다고 알려주라고 하시면 돼요. 젊은 사람들은 인터넷도 잘 하니까 더 자세한 정보를 찾아서 알려드릴 수 있어요. 제가 왜 이렇게 당부드리는지 아세요? 저 혼자서는 한계가 있어요. 하루에 만날 수 있는 분들이 정해져 있고 제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모든 분들을 다 만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도와주시면 달라져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작은 홍보대사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실제로 저희 구에서 복지 혜택을 받으시는 분들이 늘어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받으신 분들이 다른 분들한테 알려주시는 거예요. 입소문이라고 하죠. 이게 가장 정확하고 믿을 만한 정보 전달 방법이에요.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 딱 하나만 기억하셔도 좋아요. 주민센터에 전화해서 받을 수 있는 게 뭔지 물어보라는 거요. 이것만 알려주셔도 그분은 자기한테 맞는 혜택을 다 찾을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 거. 이런 혜택들은 여러분의 권리예요. 정부에서 시혜를 베푸는 게 아니라 국민으로서 당연히 받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주저하지 마시고 당당하게 받으세요. 그리고 다른 분들도 당당하게 받을 수 있도록 알려주세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작은 관심과 배려가 우리 동네 어르신들의 삶을 바꿀 수 있어요.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 모두 복지 전도사가 되어 주세요. 감사합니다.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소중한 건강 정보를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한 따뜻한 지혜로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